K라디오 1310 정우현 소장님과 함께하는 힐링온 오늘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큐스맘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한 주간 가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서 폴 페스티벌 같은 게 있었어요. 맞아요, 요즘에. 네,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갔는데 역시나 멋진 단풍과 함께 아이들의 그런 가을의 밝은 표정들을 보면서 네. 아, 정말 참 하나님이 주신 이 가을이 너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한 주를 또 보냈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단풍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너무 좋죠. 요즘 이 단풍의 그 아름다운 색깔, 빨간색, 노란색, 그런 불그스름한 저 완벽한 색깔의 그 조화를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네. 일조량이 줄어서 어떤 분들은 우울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축복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감정이라는 게 슬픔도 있고 때로는 뭐 분노도 있고 맞아요. 사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 평소에 너무 뭐 화 없이 막 가만히 있는 분들이 한번 폭발하면 무섭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네. 지금 느끼는 감정에 그렇죠. 대한 솔직한 표현들이나 네. 솔직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시는 분들이 네. 오히려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좋은 거죠. 네,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뻐한다, 기쁨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기쁘지 않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쁨을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쓸쓸함을 느낄 때는 또 쓸쓸함도 느끼고 또 동시에 그 가을만에 주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있지요. 고독함, 있지요. 쓸쓸함, 그러나 한편으로 마음의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느낌 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복이다, 축복이다 하는 거죠. 저희 힐링온이 방송된 지도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네 번 방송이 됐는데요. 네네. 벌써 사연이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아, 근데 오늘 감사하네요. 저희가 나눈 얘기들 쓸쓸하고 이제 가을에 맞는 사연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큐스맘이 한번 이 사연에 대해서 읽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예전에 미국에 처음 와서 살았던 곳이 유학생들이 많은 도시였어요. 미국에 처음 오면 다 외롭고 서로 의지하고 가족같이 지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한둘씩 떠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떠나는 가족들 마지막 밤도 같이 보내고 공항에도 라이드 해주고 그렇게 정말 가족이 떠나는 것처럼 너무 슬프고 아련해서 그리움에 온 적도 많았습니다. 언젠가부터 미국에서 생활이 안정되고 주변에 안정적으로 같이 주위 사람들, 가족들이랑 어울려 살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사람들한테 마음이 안 가고 정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솔직한 표현으로 별로 정을 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냉정해진 건지 미국에서의 삶에 지친 것인지. 그런데 어느 날 66번 공항 근처 하이웨이를 지나가는데 제 앞에서 대한항공 비행기가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춘 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한동안 주체할 수 없이 울었어요. 누가 보면 미친 여자처럼 나중엔 오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이상해진 건가? 아니면 우울증인가? 그런데 저는 꽤나 밝은 사람이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전에 공항에서 제가 한국으로 떠나보낸 얼굴들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던 순간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리움과 슬픔, 뭔가 그런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누군가가 또 그렇게 떠날까봐 그들에게 정을 주고 싶지 않았나 봐요. 제 마음 이해되시나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스로 외로운 섬에 갇힌 기분이 들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예, 이런 사연이네요. 이 사연이 너무 참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우리 키스맘 이 사연 지금 읽어주셨는데 네. 지금 드는 마음, 네네.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네. 눈가가 촉촉히 젖어오시면서 이분의 마음을 진짜 깊게 마음 깊게 공감하시면서 우리 사연을 읽어주셨는데 네네. 어떠셨어요? 이분의 사연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미국 왔을 때의 그때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모든 가족들을 한국에 놓고 저희만 이제 오면서 외롭잖아요. 그렇지. 낯선 곳, 그리고 나가서 마트를 가도 내가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고 그런 그렇죠. 참 외로움이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나를 이렇게 맞이했는데 그런 그때 느낌이 다시 살아나면서 생각나면서 이분도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쭉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반대되는 얘기들을 또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한 곳에 계시면서 네. 주위 사람들이 떠났는데 제가 아는 분은 그분이 유학생으로 와서 이제 공부 마치면 또 떠나야 하고 그곳에서 또 뭘 마치면 또 떠나야 하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떠돌아다니면서의 그런 외로움을 호소했던 분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참 미국에서의 생활이 쉽지는 않다. 네, 그런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예전에 미국 처음 왔을 때가 떠올라요. 맞아요. 저도 이제 유학을 와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가족 기숙사라고 그러죠. 예, 가족끼리 네네네. 오면은 거기에서 항상 어디 가서 같이 뭐 저녁도 먹고 그렇게 지나다가 기숙사는 기숙사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또 떠나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를 또 가면 누군가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렇죠. 옛날 생각도 나고. 저도 공항 라이드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갈 때 이렇게 막 빠이빠이 하고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요. 진짜 방금 전까지도 가족처럼 맞아요. 막 지내던 사람들이 거기 안으로 이제 검색대 안으로 싹 들어가고 나서 뒤돌아서 집에 올 때 그렇죠. 그렇게 허전하고 마음이 뭔가 네. 이렇게 뻥 뚫린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연을 주신 분의 마음을 깊게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럼요. 소장님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공항에서 빠이빠이 하고 들어가는 그 장면, 그때 느끼는 그 외로움, 빈 마음, 이거를 아마 안 느껴보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해서 뭐 아들이 대학교를 이제 한 몇 시간 거리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첫 1학년이 돼서 이제 방학 끝나고 이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요. 공항 가서 이제 보내요. 그러면은 한 학기 동안은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꽤 먼 거예요. 거리 맞아요. 이 한 학기의 시간이 뭐 한 4, 5개월밖에 어떻게 보면 4, 5개월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네.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거죠. 마음의 거리가. 그렇죠. 그러면 집에 오는 길에 이제 이 차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그렇게 마음이 쓸쓸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쓸쓸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사연을 읽어보니까 그 마음조차도 이제 무뎌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이제 사람들하고의 오히려 더 정을 못 주고 이제 그렇게 그냥 살아가시다가 지금 한순간에 그렇죠.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네. 팍 터지신 건데 그렇죠. 이분의 마음 어떻게 저희가 조금 이해해 드릴 수 있을까요, 소장님? 외로움이죠. 외로움이죠. 빈 마음, 외로움. 네.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혼자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렇죠. 예. 함께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평소에 나와 함께 내가 마음을 주고 또 주고받았던 그런 사람,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은 우리가 보통 나도 모르게 나의 분신, 나의 일부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네. 나의 일부처럼 생각하던 사람이 어느 날 멀리 떠났을 때 그 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나의 분신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느끼는 게 당연하죠. 네. 그 마음이라는 게 그 허전한 마음, 빈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존재가 있어야만 채워질 그 마음, 그 존재가 떠나니 그 마음을 채울 길은 다른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건 그 힘든 사람만이 거죠. 채워줄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그런 거네요. 네네. 분신이 떠나간다는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참 고통스럽게까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통스러운 거죠.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사실 삶의 일부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여기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네. 저희가 이민 와서 살다 보면 사실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깝고 그럼요. 또 많은 우리 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부모님 연세 되신 우리 어르신들 보면 네. 부모님들 같고 음, 그런 마음에 또 부모님들은 음. 자식 같고 네, 그런-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진짜 새로운 가족처럼 살아가다가 네. 그렇죠. 이렇게 헤어지면 네. 정말 그 빈자리를 근데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걸 경험하면서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소장님. 그럼요. 우리가 어떤 큰 변화를 한꺼번에 경험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낯선 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낯설다. 이게 원래 생각하던 내가 느껴왔던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은 느낌. 그것을 우리가 낯선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낯선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나로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새로운 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의 현재 모습, 나로 느끼게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것은 내가 나의 분신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의 집합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어느 것 하나가 그게 빠져버리면 굉장히 낯설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좀 전까지의 내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네. 굉장히 낯선 마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그것을 경험을 하다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 이것을 이제 BBC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매일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로운 것이다. 와, 정말 네. 건강이 안 좋아 보이네요. 네, 굉장히 안 좋은. 키스마임 막 굉장히 공감하시네요. 네, 네. 그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주는 그런 건강에 해로움을 끼치는 그런 정도다. 그게 바로 외로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로움을 어떻게 조금 우리가 그렇다고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뭐 사실은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그렇죠. 어쩌보면 일상인데 네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고 항상 떠날 때마다 막 너무 외로워, 난 혼자인 것 같아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분신처럼 여겼던 어떤 존재가 떠났을 때는 새로운 나로 이제 적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건 뭘 뜻하냐 하면 나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분신이 사라진 새로운 나로 새롭게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새로운 나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새로운 나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게 뭐냐면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고독으로요. 예, 고독으로. 큐스막 우리 생각하면요 네네.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네네. 다 비슷한 말. 그러게요. 네. 그 말이 그 말인 듯 네. 한데요. 네, 네. 그게 다릅니다. 아, 소장님. 외로움은 혼자 됐을 때 불행감을 느끼는 것이고요. 네네. 고독은 혼자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아, 네. 너무 큰 다름이네요. 예. 저는 사실 예. 우리 시니어분들 보면은 우리 한국에 그런 뉴스들 막 뜨잖아요 신문에 네. 고독사. 아하, 고독이란 단어가 사실 저한테는 좀 부정적으로 네.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데요. 음. 오늘 그 고독에 대한 네. 새로운 정의부터 저희가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예, 고독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분신과 같이 여겼던 것을 다 제외한 나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착각하며 사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봐요. 나는 지금 좋은 훌륭한 집에 살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어제 지금 훌륭한 집에 이사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그 이틀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 그 이틀 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이 좋은 집에 들어와 사는 나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분신처럼 여기게 되는 이 집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아닌 거예요. 예. 네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그때부터 나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의 나를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나에 대한 definition, 그 정의가 흐려지기 시작하고, 네. 원래 나를 잃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떠나감으로써 무슨 기회가 왔냐면, 원래 나를 다시 찾아내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란 단어가 예. 좀 새롭게 다가오네요. 네네. 사실은 누군가 나를 떠나가면 위기가 찾아온 건데, 그렇죠. 지금 소장님은 그거를 그 위기를 기회라고 기회로, 표현하시네요. 예. 그러면 그 고독이라는 개념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와 네. 큐스맘 저 똑똑하죠. 네. 너무 똑똑하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유, 예. 네. 더 똑똑해지고 싶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의 내가 있고 나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합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하나, 둘, 뭐 그게 뭐든 간에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유형, 무형의 것들이 나한테 다 합쳐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총 합체가 된 건데, 그 중에 정말 원래 이런 걸 다 빼고 나서의 내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예. 그쵸.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다 합해진 내가 정말 나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잃었을 때, 더 이상 내 옆에 그게 없을 때, 그리고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것은 원래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네. 그 기회를 고독에서 그게 바로 얻을 수 그렇게 있다는 하는 시간이 바로 고독의 시간이다. 어, 라는 겁니다. 고독이란 단어 네.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막 호기심이 생깁니다. 네. 예. 소장님 고독이란 단어에 대한 정의도 네네. 저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영어로 loneliness입니다. loneliness. 네. 네. 정말 혼자 되는 시간. solitude는 이 solitude라는 말은 거기에 나의 원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loneliness는 뭐 내가 이제 외로운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1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네. 이제 그 중에 뭐 한 분이 우리가 어디에 모였냐면 커피숍에 모였습니다. 네네.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커피들 해요. 커피 마셔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난 좀 전에 커피를 마시고 와서 그냥 물 마실게요. 했어요. 네네. 그러면 나머지 9분들은 커피를 마시겠다. 그래서 똑같이 머그잔에다가 따뜻한 라떼 한 잔씩을 다 앞에 놓고 앉았는데 본인만 지금 물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막 듣기만 해도 좀 외로운데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물잔을 갖고 앉아 계신 분이, 네. 평소에 지금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예를 들어보죠. 원래 그래도 재정적으로 괜찮았는데, 최근에 비즈니스가 잘못돼가지고, 장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 빚이 많아졌어요. 커피 한 잔에 그 여유가 없으신. 예, 그런 마음이 그럴 수 있는 있죠. 분이에요. 네. 그랬을 때 느끼는 마음 있잖아요. 네.
이 세상에 나 혼자 잘못된 것 같고, 음. 이 세상에 나만 뭔가 위기의 상황인 것 같고, 서러운 거예요. 지금 굉장히 서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는 다 머그잔으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물컵으로 물 마시고 있다? 그러면 그 10명이 앉은 자리에서 큰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외롭다고 표현했는데 제가 예, 그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에 고독의 연습,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돈이 내가 되고 내가 돈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게 느꼈던 분인데 네네. 뭐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물론 마음이 힘들고 위기감 느껴졌어요. 그러나 원래 자기 모습 있잖아요. 돈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자기의 원래 정체성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지금 자기 앞에만 놓여 있는 물잔을 봤을 때 이 외로움을 느끼기보다는 고독의 시간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훨씬 건강한 사람인 거죠. 네. 그러네요.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외로움을 선택할 것인지 고독을 선택할 것인지 네. 어떻게 보면 그 마음 안에 그 갈등의 싸움이네요. 그렇죠. 네. 큐스맘 좀 어떠세요?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같은 상황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인데, 와, 이게 생각의 그 다름이 이렇게 큰 상황을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고독과 외로움은 나의 정체성에 깊은 관계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큐스맘. 네. 이쯤에서 저희가 매주 큐스맘의 원픽 듣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이분에게 아까 전에 사연도 이렇게 진짜 공감하시면서 읽어주셨는데 이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의 노래는요, 예람 월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노래예요. 이분이 지금 참 미국 생활에 있어서 외로워하고 오랜 세월들을 그렇게 떠나보내는 거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서 또 깊은 외로움에 지금 빠져 계신데, 그런데 이제 사연에 보면 저는 꽤나 밝은 사람이었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정말 지금은 외로운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모든 게 상처의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여전히 혼자이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노래를 선택해봤습니다. 이 노래가 저희 힐링온의 주제곡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첫 해부터 저희가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네, 역시 힐링온이 함께합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저희는요 예람워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말씀 또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탑 여행사의 고품격 고국 여행은 최고의 인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 고객은 평생 고객. 탑 여행사가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책임지겠습니다. 탑 여행사는 센터빌 H마트 건너편, 에난데일 중앙일보 빌딩, 엘리커3 뚜레즈와 빌딩에 3개의 오피스를 두고 고객 여러분들의 해외여행을 돕고 있습니다. 여행 문의 703-256-0606, 703-663-8534, 410-480-0100. 한 번 고객은 평생 고객. 탑 여행사. 어디가? 센타빌 BK가. BK? 버거킹? 아니, 센타빌 BK 치과 간다고. 이 저녁에 치과가 문을 열어? 응, 화수 목요일에는 야간 진료도 해서 퇴근하고 갈 수 있어. 정말? BK 치과 대박이다. 모든 치과 진료 가능하며 편안한 진료로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책임집니다. 센타빌 H마트 주차장 건너편 BK 치과. 화수 목요일 야간 진료하는 BK 치과. 703-609-2875, 609-2875. 메디케어 보험 바꾸는 기간이 10월 15일부터 시작인가요? 맞아요. 혜택도 엄청 좋아졌대요. 의사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약 커버도 더 잘 되고 치과 혜택도 더 많이 준대요. 정말요?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703-591-0009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있으신 분, 65세 되실 분, 보험 변경하실 분 모두 전화주세요. 703-591-0009, 571-232-0702. 현명한 선택 조은혜 보험. 아, 예. 저희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 힐링온의 주제곡. 네. 이분에게 정말 그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네, 소장님. 네.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분에게 좀 더, 네. 고독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고, 네. 그게 이제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억들이 네. 솔직히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분 안에 제 생각에는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또 다른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렇죠.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네. 걱정이 먼저 앞서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 마음에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주저하고 그러다가 예전 분들이 막 떠오르고 그렇죠.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추억이 우리가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억이 소중한 이유가 뭔가, 추억이 왜 소중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소중한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워하기 때문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실상 정말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정말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의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그때 그 느낌으로 정말 똑같이 좋을 것이냐. 이게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둘리가 길동이 아저씨 어린이집들 맞아요. 저도 예전에 미국에 좀 살다가 네. 정말 소중했던 추억을 찾아 이제 한국에 갔을 때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동네로 가봤어요. 예. 또 교회도 찾아가 보고. 네네. 그런데 큰 실망을 했죠. 네. 오지 말 걸. 추억으로만 간직할 걸. 간직할 걸.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추억으로 남겨둘 걸. 가봤더니 추억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고. 그때 정말 추억을 쌓았던 그 친구들은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가기 전과 다시 찾아간 후는 좀 느낌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추억으로 남는 게 소중한 거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사연자분께서 지금 자꾸 마음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그 추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분들하고 네. 다시 만나서 그럼요. 재밌는 거 하고 그렇죠.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고 그때처럼 떡볶이도 네. 먹고 그때처럼 라면도 먹고 네. 삼겹살도 먹고. 그게 그리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똑같은 느낌을 다시 느낀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새로운 친구 사귀었어요.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그 추억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금 새로운 추억 만들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기반에서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새로운 새롭게. 것들을.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추억 A가 있다면 네. 이제 추억 B도 만들어보고 추억 C도 만들어보고 같이 계속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분이 계속 같이 있다면 좋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떠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떠나는 순간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은 정말 소중한 추억이 만들어졌다. 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만큼 소중한 추억이 됐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큐스맘도 네네. 혹시 이런 소중한 추억들 또 소중한 추억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네네. 지금 오늘 사연 주신 분처럼 네네.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럼요. 많죠. 처음에 진짜 그 첫 만남?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특히나 또 아이들이 어리면 얘네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고 그렇죠. 이 아이들도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그렇게 찾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친하게 된 그런 또래 친구들 그리고 가정들 그렇게 이제 만나서 잘 지냈던 분들이 또 때 되면 또 떠나니까 네. 그런 아쉬움과 그리움 그리고 아이들이 그 친구들과 헤어져서의 그런 슬프고 아이들 또한 외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엄마로서 받았던 또, 그럼요 네. 받았던 고통과 미안함 그리고 외로움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서 이분의 사연 내용에 보면 그런 그들과 함께 울고 웃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그리움과 슬픔 그런 이제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다라고 네네.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정말 이 지금 그리움과 슬픔이라고 표현했던 그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한때의 추억이었구나. 네네. 그러니까 그때를 그냥 그리움, 막연함, 막 그런 슬픔으로 남길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웠던 추억에 그때로 나의 과거를 두고 지금부터는 또 다른 그런 말이 있잖아요.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의 그런 시작이다. 네, 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큐스맘 말씀 들어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분 안에 예전에 그분들을 놓지 않으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왠지 다른 분들하고 더 잘 지내면 옛날의 하고 멀어질까 봐. 멀어지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을 되게 막 다 잊어버린 것 같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슴 깊은 곳에 그분들이 막 있으니까 네. 새로운 사람들하고의 거리를 스스로 그렇죠. 벽을 만들질 않았나. 네. 그런데 이번에 그걸 보면서 애써 이렇게 감춰두려고 했었던 그 예전에 그분들이 하나씩 그렇죠. 그 공항 근처에서의 그렇죠. 그분들이 타고 가셨던 그 비행기를 보면서 이분들이 확 올라오니까 그 그리움, 외로움, 그러니까 서러움, 내가 맞아요. 너네들 다 보내고 내가 맞아요. 그랬던 감정들이 다 올라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분이 이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새로운 관계들을 이제 맺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또 다른 오늘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하죠. 어떤 마음으로 음.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 가끔씩 이제 그 아카시아 향이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하는데 아카시아 향이 코로 싹 스쳐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럼 우리가 냄새라는 게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때로 이렇게 소환이 되는 거예요. 와, 그때 이렇게 했었지. 친구들과 이런 일이 있었지. 그 아카시아 향 그거 하나만으로 그때 경험했던 추억들이 싹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마음이
약간 울적한 마음도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리우니까. 예, 그리우니까. 지금 이 사연자분이 비행기를 보면서 울적함을 느꼈던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공감이 됩니다. 네. 오열을 하셨다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 느낌, 울적한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오히려 즐기면 좋겠어요. 예. 예, 그걸 어떻게 즐기냐? 정말 소중하고 내가 아끼는 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그 소중한 게 있었기에 내가 오늘날 내가 있는 거구나. 참 행복하다. 그래서 그때 같이 지냈던 그 친구들, 함께 지냈던 나의 소중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생각하면서 그들 위해서도 기도도 해줄 수 있고 그들은 과연 지금 어떻게 지낼까? 혹시 내가 연락 한번 해볼까 하고 연락처가 있다면 또 한 번씩 연락할 수 있고 새로운 설렘이. 그럼요. 네. 그래서 다시금 내 삶을 그것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네. 하나의 어떤 연료가 되는 거예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연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분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마음의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원래의 내가 돼서 원래의 나 있잖아요. 네네. 나에게 그동안 많이 붙어 있었던 것들을 빼고 나머지 내가 있잖아요. 네. 그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사랑의 능력이 느껴질 거예요. 이것은 그냥 공식입니다. 원래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때 어떤 자신감이 생기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의존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먹고 살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 줄 수 있겠구나 라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가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게 능력이고 힘이에요. 네. 추억이 아련함이 네. 우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네. 힘으로, 새로운 힘으로 네. 또 나를 일깨워준다라는 그게 말씀이네요. 연료가 되는 겁니다. 네. 큰 변화네요. 네. 큰 변화. 규수마, 우리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네. 정말 이게 큰 힘인 것 같아요. 네. 네, 큰 변화. 그게 정말 어떤 큰 영향력을 내가 받아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생각의 전환이구나.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원래의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게 정말 나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나의 나된 모습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 사연자분을 통해서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저 또한 그렇게 나도 내 자신, 나를 좀 찾아야겠고 나의 나된 모습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좋아하는 거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게 네. 이제 사랑의 능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 자신에게도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부모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나는 항상 학교에서 맨날 꼴등만 하고 운동도 못 하고 내가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나는 별로 누구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그럴 자격이 있는 것 같지 않아. 근데 그것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원래 모습은 누가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왕자와 공주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두꺼비로 바뀌어서 산다. 일종의 저주에 걸리는 것처럼. 자꾸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를 표현하는 형용사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위에서 계속 조건을 거는 거예요. 네네. 너는 이래야 훌륭해. 넌 이래야 아름다워. 이래야 사랑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네. 된 나,
그렇죠. 그렇게 되지 못한 나. 그렇죠. 그것이 두껍이다. 그 두껍이나. 그런데 사실은 왕자와 공주인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두꺼비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그런 모든 사회적 조건들을 빼고 원래의 모습, 만들어진 모습,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 네. 거기서부터가 이제 일어설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방금 힘, 능력 얘기하셨는데요. 마지막 사연 끝에 보면은 이런 표현 쓰셨어요. 스스로 외로운 섬에 갇힌 것 같다. 네. 이제 이분이 노를 저어서 그 섬을 아니시면은 그 섬에서 네. 바캉스를 즐기실 수도 있고 그러게요. 새로운 취업을 네. 고독을 네. 한번 네. 이렇게 깊게 하시면서 어찌됐든 섬에 계시던 근데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분이 노를 젓기 위해서 나왔는데 섬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오, 와우, 띠로리. 그런 놀라운. 네. 섬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바깥으로 나와 보니까 그냥 무채예요. 저쪽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안 가본 거네요. 안 가본 거예요. 네. 어머, 이건 지금 또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이분의 지금 얘기에 맞는 어떤 비교이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네. 지금 그 말씀이 이분이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꽤나 밝은 사람이라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 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맞습니다. 네. 네. 원래는 밝은 분이고 네. 원래는 그 외딴 섬에 사시는 분이 아닌데 네. 예, 어쩌다 보니까 스스로 나는 외딴 섬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버리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근데 제가 이 사연을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쭉 듣고 보면요. 이분 안에 밝은 에너지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정 안 주셨다고 그래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마음에 약간 죄책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죄책감도 있고 좀 두려움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자신을 사랑하는 힘으로 네.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고독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평소에 고독의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뺀 원래 나 있잖아요. 네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나. 네.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노래가 진리예요. 음. 우리는 원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난데 학교에서 공부 왜 100점 안 맞냐? 네, 왜 운동 못 하냐? 옆집에는 왜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 하냐? 아이고. 뭐 이렇게 이리저리 계속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깎이다 보니까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조건에 맞춰야 되는 난데 나는 부족하구나. 사랑을 받기 뭐 자격이 없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 보면 되게 굉장히 사교적이고 외향적이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상황 속에서 사랑을 못 느끼는 기로 약간 이렇게 결정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그 조건들이 네네. 사람들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놔야 외롭지 않을 거야. 네. 내가 뭐 학적으로 지식이 많아져야 그래야 나를 인정하고 나를 외롭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사업에서 뭐 성공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내 옆에 있어줄 거야. 좋아할 거야. 좋아할 거야. 그래서 조건들이 다 달라요. 폴 트루니에가 그 고독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고독은 자신의 안정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자신의 고뇌를 덜어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다. 네. 그 투쟁은 공포를 만들어내고 공포는 다시 안정을 얻기 위해 투쟁함으로써 다시 공포심과 고독을 외로움을 만들어낸다. 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실수를 하는데 외롭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오히려 자신을 외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해야 사람들이 옆에 있을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잘해야 나를 좋아해주고 내 옆에 있을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옆에 붙어요. 왜 붙겠어요? 뭘 보고 오는 거예요? 돈 보고 오는 거잖아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오히려 외로워요. 뭐 지식이 많아서 정말 저 사람 정말 똑똑해. 그 사람들이 많이 옆에 올 것 같죠? 지식을 얻기 위해서만 오는 거지 그 사람이 좋아서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를 사랑해 줄 때 그렇죠. 서로 간에 좋은 어떤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의미로 받아들여지겠네요. 그래서 필요한 게 내가 진정한 고독을 누릴 수 있도록 옆에서 그것을 서포트해주고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 고독을 서포트한다. 네. 와. 왜 부부간의 관계도 왜 서로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뭐 듣기에는 좋은데 하루 이틀이죠 그것도. 제발 좀 우리 같이 홀로 있을 땐 홀로 있고 붙어 있을 땐 붙어 있고 그렇게 혼자 있을 땐 혼자도 독립적이고 또 서로 있을 때 서로를 의지할 수도 있고 해야 부부관계도 건강한 거예요. 네. 그런데 맨날 붙어 있자 너 없이는 못 살아 이건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네. 힘든 거예요.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신혼 때야 뭐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붙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내가 고독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또 당신도 고독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 두 사람이 각각의 인생에서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 가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 네. 그런 모임들, 뭐 교회도 좋고요. 하여튼 그런 모임들에 가서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노래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고 또 함께 네. 새롭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들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네. 네. 이 노래 함께 많이들 아시는데요. 걱정 말아요, 그대. 네, 함께 듣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네, 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이 노래 들으시면서, 키스마? 네, 저는 이게 옛날 노래잖아요. 네네. 오래전 얘기인데, 오래전 노래인데, 저는 그 후렴 부분밖에 몰라요. 그래서 오늘 완전히 처음 들어본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정말 지나간 것은 지나간 소중한 네네. 아름다운 추억, 네. 그걸로도 충분히 나의 과거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나에게 또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저도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지금 현재는 지금 순간이 또 추억이 되겠죠? 그럼요. 저희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음. 지금 이 힐링온에서 이런 얘기 하는데 음. 그렇지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럼요. 또 소중한 추억, 그렇죠. 소중한 기억들로 네. 저희들도 그럼요.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오늘 벌써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힐링온에 또 좋은 시간이죠. 우리 큐스맘과 소장님이 전해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공감과 이게 대세예요 요즘에. 그럼요. 네. 좋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청취자분들 얼마나 피드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저에게도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맞아요. 특별히 오늘 사연자분에게 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는 이 사연을 쭉 보고 이제 소장님 말씀해 주시는 거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 사연자분이 지금 더 이제 만나는 가정들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별로 정을 주고 싶지 않은가 봐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지금 원래 성격이 밝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 과거에 처음 만나서 행복했던 그 첫 만남에 대한 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높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의 귀중한 추억은 너무나도 귀중했고 행복했던 건데 그 다음번에 그 만남, 그 다음번의 만남들을 그 기준에 놓다 보니 이 첫 만남은 또 다르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죠. 만남이랑 또 다른데 그렇죠. 기준 자체가 네. 필요 없는데. 네, 그런 것들에 너무 비교를 스스로 하시지 않았나. 지금 만나는 가정들과도 분명히 그 가정들은 너무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이분과 교제를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지금 만나는 가정들과 더 좋은 교제를 하신다면 충분히 과거에 그런 행복했던 마음을 가졌던 그 순간들을 지금 교제하는 상대방의 가정들은 충분히 이 사례자분을 통해서 그런 행복의 추억을 지금 만들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소장님도요. 역사상 외로움을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람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서치를 쭉 해봤거든요. 그런데 역사상 외로움을 완전히 해결했다. 이런 경우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뭘 뜻하냐 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나 외로움은 느낀다. 근데 그 외로움은 항상 우리 추억과 연결되어 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추억을 먹고 산다. 네. 그러니까 추억은 우리가 지금과 미래를 살아갈 연료다. 힘이다. 그렇게 그것을 좀 마음에 두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연자분이 그 연료가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 분들 생각하면 네. 울컥하는 마음도 있고, 네. 네, 또 그리운 마음도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있는 분들하고 그 힘을 갖고 네. 또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특별히 힐링온에서는요, 많은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고부간의 갈등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고부간의 갈등, 그 다음에 자녀들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친구들, 연인, 부부, 그럼요. 네, 많은 사연들이 있으실 텐데요. 실시간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희 카카오톡 친구 라디오 K라디오와 함께 카카오톡 친구로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info@dc1310.com으로 이메일로도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힐링홈 방송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 많은 사연들 보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큐수맘 네. 다음 주도 함께 할 텐데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한 주간 또 오늘 사례자분과 그리고 또 많은 청취자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사례가 들어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를 보내고 준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소장님도요. 저는요, 오늘 이제 이렇게 생방송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전화통화도 실시간으로 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좋습니다. 네, 한번 아유, 기대해 좋네요. 봅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힐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주저하지 마시고요. 저희를 찾아주세요. 네. 저희들이 함께 공감해드리고 때로는 함께 욕은 하면 안 되니까 네, 같이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BBCC 소장님, 정우현 소장님, 네. 큐스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